장예찬, 신재 이슈 토크.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시간, 장예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죠. 자, 오늘 또 뜨거운 주제입니다.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게 지난주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또 왜 하필 이 워마드만 이렇게 세게 수사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게다가 또 오늘 홍대 그 누드 모델 몰카 범인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남성 피고인들은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래서 또 논란이 2배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얘기해보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이번에 수사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운영자를 체포영장 발부한 거, 이거는 그동안 워마드가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워마드가 오히려 특혜를 노려왔고요. 그거는 통계로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혜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1배에 접수된 사건이 6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53건이 검거가 되었고요. 검거율로 따지면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경찰이 대단히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반면 올해 워마드에서 뭐 아동 청소년 뭐 음란물을 올린다던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 32건입니다. 몇 건이 검거됐을 것 같으세요 혹시? 단 한 건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거가 0건이었는데 왜 워마드는 이렇게 검거가 아예 안 됐느냐? 운영자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베 같은 경우 저는 일베나 워마드나 개인적으로는 폐쇄되어야 될 사이트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베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국내에 어쨌든 서버를 두고 있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뭐 발부하거나 이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편이고, 음란물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 운영진 측에서 먼저 지우면서 경찰의 관리 지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마드 같은 경우는 음란물이 올라와도 운영자 측에서 삭제를 하라고 해도 삭제도 하지 않고, 경찰에서 게시자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도 일절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비협조를 했는데도 그냥 그동안에 오히려 특혜를 줬던 거다라고 본다? 32건이 접수됐는데 검거가 0건이니까요. 근데 뭐 워마드 쪽 운영자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 따르면 본인은 그 경찰에 그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방통이나 방심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에게 온 메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웹사이트 관련한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요청했었을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답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워마드를 지금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큰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요? 지금 경찰이 왜 워마드를 조사하느냐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번 8월 달까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 그래서 해킹 사건을 담당하거나 혹은 뭐 사이버 테러를 담당하는 그 경찰관들 159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운영 중인 불법 촬영 사이트들을 860개를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경찰청장이 그 이번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860개를 160명이 다 조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할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기대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에 아주 뿌리 깊게 막혀 있으면서 수십억일지 뭐 수백억일지 모를 돈을 벌고 있는 웹하드 마피아, 웹하드 카르텔을 공격하기를, 조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60명의 경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워마드를 조사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워마드가 저도 한 달 전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워마드 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500이 안 됩니다. 조회수가 500이 안 되는 웹사이트는요, 웹사이트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냥 동아리 카페 들어가도 조회수가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것을 조사하고 그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워마드를 조사하냐는 말이죠. 왜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경찰이 편파적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무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다. 네, 경찰의 지금 내부의 수사 계획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워마드 지금 많은 사회의 대중들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윗사람들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경찰은 정확한 수사 계획을 알겠습니다. 갖추고 정말 핵심의 문제를 찝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비껴놓고 이목이 집중된 거 그냥 따라가기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다. 네. 저 의견 어떻게 보세요, 장희찬 씨?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몰카를 유통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업체나 웹하드 또 다른 대형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아마도 이 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여성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취임 일성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인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속 저는 성과를 낼 거라 보고 경찰이 만약 이 신재혜 위원장님 말씀처럼 워마드만 이렇게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도 명분을 잃고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좀 더 믿고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번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아동에 대한 음란물 게시, 몰카 음란물 게시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해요. 경찰 측 취재 브리핑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정말 이게 남자든 여자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워마드만 수사하느냐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논점 일탈이 아닐까. 수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다 수사하지만 워마드도 해야 된다? 결코 수사의 대상에서 비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워마드가 왜 지금 아동 음란물에 관련해서 그 경찰에 걸렸느냐 조사를 받고 있느냐를 보면요. 국제적으로 그 해외 경찰과 미국 경찰이죠. 여기서 미국 경찰과 공조하기 위해서 아동 음란물을 들이댄 거예요. 경찰들이. 그것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한 방송에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뭐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파일놀이, 위디스크, 한국 웹하드 업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필터링 업체를 자체적으로 유레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또 피해자들의 그 피해 영상물 있잖아요. 그 영상물을 삭제해주겠다고 또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즉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 웹하드 이 업체들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상업군이 핵심이다.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터졌죠. 얼마 전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 워마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웹하드 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까 아직? 의혹이 아니라요. 뭐 정말 이제 경찰이 이제 뛰어들면 되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언론에서 또 공중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룬 만큼 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안 내놓는다면 경찰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파 수사에 대한 책임 논란을 비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신지혜 위원장께서 정말 제대로 불법 촬영물 단속하려면 핵심부터 건드려라라는 주장을 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혜찬 씨도 뭐 맞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른 것들도 수사는 계속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인데요. 하나가 더, 오늘 마침 그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뭐 이번에 이제 남성 범죄자죠. 자기 여자친구 뭐 몰카 이런 걸 지금 올린 그런 범인들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뭐 이런 판결이 같은 날 났단 말이에요. 물론 사건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놓고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관영 교수님 말씀처럼 사건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데 이걸 단순 비교해서 편파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물타기의 저는 전형이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20대 남성 여자친구 나체 사진 뒷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는데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했어요. 우리가 형을 감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처벌 불원입니다.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형 감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뒷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홍대 누드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올라오고 성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피해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선처를 원하지도 않았고 탄원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컸고 특히나 피고인인 경우 범행 직후에 본인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긴급 체포가 되었고 진술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남자가 똑같이 여자 모델을 찍어서 이렇게 유포하고 증거인멸 시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처벌 탄원을 받지 못했다면 똑같이 징역이 선고됐을 거거든요. 실형이? 네, 이 너무나 다른 사건을 두고 왜 한쪽은 벌금이고 한쪽은 실형이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신지혜 씨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이 단순히 뭐 이 두 사건을 뭐 비교해가지고 이 사건이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선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의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그 기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사건 발생 11일 만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 그 가해자를 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 10개월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불법 촬영물 검거인을 들여다보면 한 19,000명 가량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그 구속이 된 인원은 2.5%, 493명밖에 불과 안 돼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율은 94.6%인데 여기에서 실형 선고율은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이 기준이 더 상향 평준화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여성단체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이게 단순히 이 사건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으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자꾸 엄한 데 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문제인 웹하드 카르텔을 건드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형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여성단체 주장은 오히려 앞으로 그런 실형 선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더 엄하게 단속하고 그다음 구속하고 실형을 해야겠죠. 그런데 시위하시는 여성단체분들은 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여성만 실형을 내리냐, 여성만 더 이렇게 빨리 검거하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소리가 있죠. 근데 이번에 검거가 빨랐던 것은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쉬운 굉장히 한정된 제한된 장소에서 이 몰카가 촬영됐기 때문에 검거가 빠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경찰이 몰카나 이런 특수 성범죄 사건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올해를 기준으로 구속 수사되는 확률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식의 여론이 쌓이면 결국은 경찰이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해서 잡는 것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경찰에게 어떤 여성 혐오의 큰 맥락을 고려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 같아요. 경찰은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진단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치, 국회의 역할이고 또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경찰이 할 일은 수사 잘해서 검거 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몰카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또 초소형 카메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몰카에 사용되는. 그런 걸 쉽게 못 구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열심히 수사하는 일선 경찰의 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분리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단순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정치 영역 수사기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몇의 몰래 카메라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불법 촬영물 전방위적 집중 단속 기간인 만큼 경찰이 불법 촬영물 웹하드 이 사이트에 카르텔에 집중해서 수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그런데 워마드와 일베에 대해서 경찰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또 이번 이 홍대 누드 몰카 사건 터지자마자부터 왜 여성들만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구속 체포되느냐. 왜 그 많은 남성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잡지도 못하느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을 보면요.
연일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거의 한 10일 구속될 때까지 이 사건이 매일 아침마다 탑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연일 많은 대중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대중의 관심에 따라서 경찰이 움직였겠죠. 저는 이게 단순히 경찰이 편파적이다, 뭐 여성 혐오적이다가 아니라 더 크게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즉 남성이 피해자일 때에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가 일어났었을 때에 이것이 뭐 새로울 수도 있고, 혹은 남성들 본인들에게는 본인이 피해자의 성격의 피해자의 입장에 서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고 어떠한 형식의 두려움이나 뭐 자기 그 동일시 과정들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전 사회적인 여성 혐오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 사회적인 여성 혐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우선 홍대 몰카 사건이 유독 화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대학 수업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너무나 노출이 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유출되는 시기가 몰카 촬영 시기와 거리가 좀 멀어요. 보통 몰카가 촬영되고 한참 뒤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유출이 됐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화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게 남자라서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몰카 범죄의 주 대상, 주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너무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고,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또 편파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저도 그 경찰의 입장을 지지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아쉽다,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다는 목소리를 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는 방안이 너무 과격해져서 동일 범죄로 미성년자 아동 남성 몰카를 노출시키거나 이번에 서울대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명분마저도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불법 촬영물이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은 몰카 범죄 유형이 보면 전 헤어진 연인들에 대한 몰카가 많이 노출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연인 관계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에, 이별 이후에 이 몰카를 유출하는 경우가 범죄 양상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홍대 몰카 즉흥적으로 공개됐던 거는 조금 양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몰래카메라나 불법 촬영물,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도 너무 많습니다. 성범죄 같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모의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일로 와라,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소라넷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잠깐 장희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게 뭐 그런 형식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피해자가 달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고 있는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몇 가지 분명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나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경찰에 대해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관계에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논란이 되는 뭐 워마드, 또 홍대 무슨 사건, 각 케이스마다 지금 경찰이 또 법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하나하나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여성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진짜 남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느리죠. 네, 제가 아까도 경찰의 역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압박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빨리 관련 법안을 좀 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지 위원장도 마지막 한 말씀. 네, 뭐 2004년에 우리 소라넷 때문에 한번 한국 사회가 뭐 이렇게 들끓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소라넷이 없어진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17년간 경찰이랑 숨바꼭질하면서 이 웹하드 업체에서 국산 야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됐었죠. 지금 웹하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야 좀 그나마 생산적으로 논의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남녀 차별이다 아니다라고만 그냥 치고받고 할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혜찬 씨 그리고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